여러분, 인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운명적인 만남,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자, 그럼 인연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과연 그 개념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보통 인연이라고 하면 딱 이런 거잖아요. 뭐 운명적인 만남? 두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붉은 실 같은 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봤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인연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훌쩍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법칙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단순한 만남에서 시작해서 존재의 귀한 곳까지 인연의 진짜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연에 대한 생각, 그걸 한번 깨부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인연의 진짜 의미는요, 사실 좀 충격적일 정도로 넓어요. 그냥 누구를 만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국제사회, 심지어는 이 우주 전체가 바로 나의 인연이라는 겁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자, 인연의 정의가 이렇게나 커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더 큰 그림 보기,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냥 딱 그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여기기 쉽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사람, 즉 나무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과 함께 온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한 국가, 시대, 국제사회, 이 모든 게 함께 온 거거든요.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하늘은 큰 선물을 주지만 우리는 각자의 질량에 따라 작은 조각만을 줄 뿐이다. 바로 질량이에요. 이 거대한 숲, 이 엄청난 선물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내 질량에 달려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에너지 질량, 즉 질량을 이해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질량이 대체 뭘까요? 일종의 내적인 에너지 총량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 그릇의 크기라고 할까요? 이 그릇이 커야만 자연이 나한테 준 그 거대한 환경, 그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품고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질량은 어떻게 키울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지식과 통찰을 얻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 안의 에너지, 즉 질량이 커져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그 큰 힘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자,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네 번째 주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고의 수준은 말하자면 90%까지 와 있어요. 엄청나게 높죠. 근데 우리의 현재 사고 수준은 30%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격차, 이 갭 때문에 온갖 사회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학이랑 문학을 합치는 식의 융합 사고방식 말이죠. 이건 그냥 섞는 거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생각의 차원 자체를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야 지금의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차원의 생각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다섯 번째 주제, 조직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조직들이요. 여기서는 조직을 그냥 회사가 아니라 하늘의 작품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 인연이 모인 집합체라는 거죠. 그 목적은 개인이 절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요. 특히 한국의 성장에 있어서 이 조직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조직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룬다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썩고 해체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은 조직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
존재의 교향곡입니다. 이 거대한 인연의 법칙이 과연 우리 삶의 갈등과 평화에 대해 어떤 해답을 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장이 굉장히 대담하죠. 인류의 모든 갈등, 그러니까 큰 전쟁부터 개인적인 마음의 상처까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이 인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비유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마치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로 옆에 있는 플루트 소리만 듣고 연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주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국가와 사회는 무대고요. 우리 시대의 사명은 악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끄는 자연의 법칙이 바로 지휘자입니다.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세계 평화와 진보라는 위대한 교향곡이 연주되는 겁니다.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거대한 교향곡 안에서 과연 아름다운 화음을 보태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음악은 과연 어떤 곡이 될까요?